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당내 파워게임에 밀려서 못해먹겠다 하면서 용퇴를 선언했습니다. 일본 정치의 심장부 나카타초에 거대한 권력의 블랙홀이 생긴 거죠. 마치 미드 왕좌의 게임처럼 텅 빈 옥자를 향해 온갖 늑대와 여우들이 피냄새를 맡고 달려지는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밌게도 이 난장판 속에서 대중의 시선은 딱 한 사람에게 꽂혀 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 이름만 뜨면 일본 여론조사 그래프가 날뜁니다. 차기 총리 압도적 1위. 뼛속까지 자민당 지지자인 콘크리트는 물론이고 정치 그게 뭔데 먹는 건가 하던 정치에 큰 관심 없는 무당층까지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웹소설이나 나올 법한 잘생긴 얼굴, 아이돌급 언변, 그리고 4대째 권력을 세습해온 로열 패밀리라는 후광. 이거는 게임 시작부터 치트키 쓰고 말렙 아이템 다 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남자는 과연 낡아빠진 일본 정치를 구할 젊은 피인가? 아니면 끝없는 절망과 피로감이 만들어낸 거대한 신기루이자 기가 막히게 포장된 정치 아이돌에 불과한가? 코이즈미 신지로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코이즈미 신지로를 이해하려면 그를 빚어낸 가문이라는 틀과 결핍이라는 상처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금수저 레벨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죠. 증조 할아버지가 국회에 입성한 1908년부터 4대째 100년 넘게 권력을 독점해온 가문의 후계자. 선거 승리의 3요소로 불리는 산반, 집안, 조직, kanban, 인지도, 가방, 자금. 코이즈미는 이 모든 걸 장착하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인생을 결정한 건 가진 것보다도 가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부재입니다. 가난하기 때 부모는 이혼했고 그는 고모를 친엄마로 알고 자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돼서야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됐다고 하죠. 이 충격적인 유년기의 상처, 채워지지 않는 결핍. 이것이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는 듯한 지금의 그를 만든 건 아닐까요? 그는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미국으로 떠납니다. 컬럼비아 대학 석사, 그리고 DC의 탑티어 띵크탱크인 CSIS 연구원, 글로벌 스탠다드를 아는 세련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장착하죠. 물론 일본 내에서는 아빠 이름값으로 학력 세탁한 거 아니냐는 비아냥도 항상 따라다닙니다. 결국 코이즈미라는 성씨는 그에게 날개 벗어날 수 없는 족쇄입니다. 그는 이 황금 족쇄를 차고 춤을 추는 광대일까요? 아니면 이 족쇄를 무기 삼아 새로운 판을 짜려는 혁신가일까요? 2019년 그는 아베 내각의 환경상으로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그리고 전설이 시작되죠. 유엔 정상회의라는 국제무대 데뷔전에서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을 명대사를 날립니다. 기후변화 같은 거대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즐거워야 하고 쿨해야 하고 그리고 섹시해야 한다. 듣는 사람이 뇌가 정지되는 이 발언에 일본 열대는 발칵 뒤집혔고 그는 순식간에 인터넷 밈으로 등극합니다. 펀쿨색좌의 탄생이죠. 설상가상으로 국제환경단체로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소극적인 국가에 주는 불명예 상, 오늘의 화석상까지 수상하면서 국제적 망신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섹시라는 표현, 사실 자기가 만든 창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전 사무총장이었던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의 말을 오마주한 거였죠. 하지만 그는 딱히 해명하지도 않고 언론은 이 중요한 맥락을 잘라버렸고 그대로 그는 조롱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진실은 이렇게 자극적인 한 단어 뒤에 묻히는 법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관점을 비틀어 봅시다. 이게 과연 아무 생각 없는 바보의 실언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게 치밀하게 또 계산된 바보 연기일 가능성은 또 없을까요? 완벽한 엘리트보다 가끔은 인간적인 실수를 하는 어설픈 천재가 대중에게 더 매력적이라는 걸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코이즈미 준이치로가 괴짜 이미지로 대중을 사로잡았듯이 말이죠. 경쟁자들의 경계심을 풀고 대중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고도의 미디어 전략. 이렇게 웃음벨로 전락한 그에게 반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쌀값 폭등 사태.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일 때 그는 농림수산 대신으로 등판해서 일본 최강의 철옹성 농협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정부 쌀을 이제 농협 안 거치고 마트에 직접 풀겠다. 이게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유통구조의 심장에 칼을 꽂는 쿠데타급 발언이었죠. 어디서 본 그림이죠? 맞습니다. 아버지인 코이즈미 준이치로가 우정사업 개혁으로 거대 노조와 앞장떴던 모습의 완벽한 데자뷰였던 거죠. 그는 개혁이라는 칼을 들고 거하게 맞서는 외로운 영웅의 서사를 스스로 연출하면서 펑클색자에서 아버지 후광을 입은 리틀 준이치로로 완벽하게 변신합니다. 결과는 일단 성공처럼 보입니다. 폭등하던 살값 안정됐고 대중은 열광했죠.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날카로웠습니다. 이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정부 창고를 털어서 그냥 박수받은 단기 포퓰리즘 쇼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죠. 정말 문제를 해결한 걸까요?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척을 기가 막히게 잘 해낸 뛰어난 연기에 불과한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도박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는 대신에 당내의 핵심 세력을 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총리가 되기 위한 그의 승부수,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의 얼굴은 하나가 아닙니다. 개혁가의 얼굴을 하는 동시에 매년 8월 15일이면 어김없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보수주의자의 얼굴을 합니다. 농업개혁으로 등 돌린 당내 강경파들에게 걱정 마, 나 당신들 편이야 라고 보내는 시그널인 걸까요? 한국에게는 더 복잡합니다. 현충원을 방문하고 한국 음식을 즐긴다면서 웃다가도 회담장에 가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풀어라고 압박하는 두 얼굴을 보여줍니다. 도무지 속을 알기 어려운 인물이죠. 미국에겐 워싱턴을 아는 편한 파트너, 중국에겐 미일 동맹을 강화한 껄끄러운 상대, 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극우 성향의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이와는 또 결이 다릅니다. 이념의 다카이치가 아니라 실용을 앞세운 세대 교체 우파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결국 그의 진짜 정체는 이 모든 가면을 상황에 따라 바꿔 쓰는 권력을 향한 동물적 본능으로 움직이는 위장 실용주의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는 세습귀족의 피를 가졌지만 서민의 편을 연기하고 인터넷 밈으로 조롱받으면서도 글로벌 리더를 꿈꿉니다. 개혁의 칼을 휘두르면서 보수의 갑옷을 입죠. 이 아이러니가 바로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현상의 본질을 이룹니다. 일본 사회가 그에게 열광하는 현상은 뭘 말해줄까요? 낡은 정치를 끝내고 싶다는 세대교체의 열망일까요? 아니면 정책의 깊이보다 그동안 반복되어 왔듯이 보기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정치적 나태함일까요? 그는 과연 일본을 구할 새로운 총리가 될까요? 아니면 화려한 쇼가 끝나면 허무하게 퇴장할 광대로 남게 될까요? 그 판단은 일본 국민의 몫, 그리고 역사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바로 우리의 몫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일본 국민이시라면 누구에게 한 표를 던지시겠는지,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한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는 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